충격적인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작은 반란이 학생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한 번의 특별한 해외 체험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여행이 그들을 절박한 현실과 마주하게 했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느낀 감정과 결심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육 현장을 넘어선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꾼 사건의 전말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떼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로렌스이고 저는 평생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중학생이고 제 부모님은 우연히도 선생님이신 평범한 부모님이십니다. 저희 집에서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는 부모님께서 미국 학교는 세계에서 최고야 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의문을 가졌겠어요? 제가 알고 있던 유일한 학교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매년 저희 학교는 특별한 해외여행을 갈 학생들을 선발했었어요. 저는 제가 충분히 나이가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기다려왔었습니다. 선배들이 유럽과 남미에서의 놀라운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고 저도 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올해 저는 마침내 어딘가 신나는 곳에 가게 될 거예요. 점심시간에 제 가장 친한 친구 리사에게 말했었어요. 아마도 파리나 로마겠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길 바래. 그녀가 지루한 학교 피자를 집으면서 말했었습니다. 마침내 그 중요한 날이 왔어요. 하워드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 모임을 위해 모두를 체육관으로 불렀었죠. 우리 모두는 반짝이는 나무 바닥에 앉아 흥분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하워드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었어요. 올해의 국제학습 목적지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너무 오래 멈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올해 우리는 아시아로 갑니다. 체육관이 소음으로 가득 찼어요. 몇몇 아이들은 환호했고 다른 아이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시아는 엄청 넓은데 리사가 속삭였어요.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거지? 하워드 교장 선생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손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는 두 나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일본, 일본. 여러 목소리가 외쳤어요. 우리 대부분은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그리고 초밥으로 일본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마이크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어때요? 그곳은 위험하지 않나요? 두 개로 나뉘어 있고 북한은 항상 나쁜 일로 뉴스에 나오잖아요. 리사가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엄청 맵지 않아? 우리는 아마 거기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거야.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일본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와 제가 보는 쇼에 나오는 모든 멋진 장소들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한국에 대해 호기심이 들게 했어요. 저는 그곳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워드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투표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클릭했고 큰 화면에서 비디오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깨끗한 식당, 교실의 놀라운 기술, 그리고 수업 사이를 차분히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한국의 고등학교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아주 깔끔하고 조직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비디오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비디오가 끝났을 때 하워드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한국은 단지 음식이나 오래된 전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동안 저는 저희 학교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난달에도 안전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무서운 봉쇄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완전히 침묵한 채로 책상 밑에 숨어서 1시간을 보냈었어요. 학교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긴장되기도 하지만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하워드 교장 선생님이 투표용지를 나눠주셨어요. 이 기회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올해 어디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까? 3일 후 우리는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모였어요. 투표는 매우 근접했습니다. 하워드 교장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정확히 반은 일본, 반은 한국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숨을 참고 있었어요. 교육 기회, 안전, 그리고 독특한 문화 체험을 포함한 모든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우리의 목적지는 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체육관은 한숨과 흥분된 속삭임으로 가득 찼어요. 마이크는 극적으로 눈을 굴렸습니다.
리사는 실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 정말?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내면적으로 저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긴장감과 섞인 작은 흥분의 불꽃. 저는 이전에 아시아 어디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디오에서 본 것과 일치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를까요? 그날 밤, 저는 질문들로 가득 찬 머리로 여행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너무 매울까요? 사람들이 미국인들에게 친절할까요? 저는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엄마, 제가 좋아하는 티셔츠를 접으면서 불렀어요. 한국에 대해 뭐 알고 계세요? 그녀가 제 방 문간에 나타났어요. 솔직히 많지는 않구나. 하지만 그게 여행의 요점이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는 거지. 제가 여행 가방을 닫으면서 저는 그녀가 맞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한국은 우리가 예상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곳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죠. 비행기 타기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바다 건너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소리, 새로운 맛,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모든 것.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단지 얼마나 많이 변할지 몰랐을 뿐이었죠.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까지의 비행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3시간이나. 하지만 저는 너무 흥분해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영화 3편을 봤고, 태블릿으로 게임을 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리사와 이야기했었어요. 나는 여전히 일본에 갔으면 좋겠어. 리사가 기내식을 뒤적거리며 속삭였어요. 알아. 하지만 한국에 기회를 주자. 저는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저도 실망했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우리 비행기가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곳은 집에 있는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공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반짝였어요. 바닥은 너무 빛나서 거의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가장 놀라운 점은 실제로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와! 저는 리사의 소매를 당기며 숨을 들이켰어요. 저 로봇 봐. 저 가족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고 있어. 심지어 비행 내내 불평했던 마이크도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좋아. 그거 꽤 멋지네. 그가 인정했었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지닌 한 여성이 우리 학교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우리 그룹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깔끔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완벽한 번으로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인 김 선생님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여기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녀의 영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우리는 김 선생님을 따라 밖으로 나가 크고 깨끗한 버스로 향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으며 집에 있는 것 같은 구멍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죠. 길에는 쓰레기가 없고 벽에는 낙서가 없었어요. 서울시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컬러풀한 디지털 화면으로 덮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깨끗한 인도를 따라 빠르게 걸었고 많은 사람들이 패션 잡지에서 바로 나온 것처럼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미래의 도시 같아. 저는 마침내 불평을 그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던 리사에게 말했었어요. 모든 화면과 조명을 봐.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아. 저는 또 다른 것도 알아차렸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사람들은 작은 정사각형 코드를 스캔하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커피를 사기 위해, 심지어 문을 열기 위해서도 스캔했어요. 그것들은 QR코드예요. 제가 물었을 때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것에 그것들을 사용해요. 그것이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죠. 우리의 첫 번째 실제 정류장은 경복궁이라는 곳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그곳이 600년이 넘었고 한국의 왕과 왕비의 집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방문하는 동안 우리의 전통 의상을 입게 될 거예요. 김 선생님이 궁 입구 근처의 작은 건물로 우리를 인도하며 발표했어요. 안에는 핑크, 파랑, 보라와 같은 밝은 색상의 한복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색상의 의상 선반이 있었습니다. 여자 한복은 밝은 색상의 긴 치마와 짧은 저고리가 있었어요. 남자 의상은 헐렁한 바지와 어두운 색상의 긴 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바보 같은 느낌이야.
마이크가 짙은 파란색 한복을 입으며 불평했어요. 마치 코스튬 파티에 있는 것 같아. 저는 분홍색 꽃이 있는 하늘색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입었을 때 부드러운 천이 저 주위로 살랑거렸어요. 저는 빙글빙글 돌며 치마가 공중을 떠다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모두 옷을 입고 나서 궁전 구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궁전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아름다웠어요. 곡선형 지붕이 있는 나무 건물들이 조심스럽게 배치된 정원 사이에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장은 밝은 색상으로 놀라운 패턴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산들이 궁전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배경에 높이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전 구내를 걸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국의 오랜 역사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공주가 된 것 같아. 리사가 밝은 분홍색 한복을 입고 빙글빙글 돌며 키득거렸어요. 심지어 마이크도 불평을 그치고 그가 산나무 검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점심으로 김 선생님은 우리를 광장시장이라는 번화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좁은 통로는 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을 파는 작은 음식 가판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너무 달라 보여. 저는 리사에게 속삭였어요. 가판대 중 하나에 있던 노부인이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건포도처럼 주름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친절함으로 반짝였어요. 미국에서 왔니? 그녀가 간단한 영어로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저에게 황금빛 바삭한 부침개가 있는 접시를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봐. 맵지 않고 아주 맛있어. 저는 망설였다가 작은 한 입을 먹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파와 해산물 맛이 났지만 좋은 방식으로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는 더 큰 한 입을 베어물며 외쳤어요. 그 여성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곧 우리 모두는 다른 음식들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팥이 들어간 달콤한 부침개, 꼬치에 바삭하게 튀긴 오징어, 그리고 달콤한 빨간 소스에 든 쫄깃한 떡.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던 마이크조차도 만두를 한 입 가득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호텔로 향할 때쯤 저는 제 느낌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침에는 저는 한국에 대해 긴장하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단 하루 만에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어요. 한국은 깨끗한 거리, 고대와 초현대적인 것의 혼합,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첫날이 어땠어요? 우리 버스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김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로봇, 궁전, 그리고 바삭한 부침개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때때로 가장 좋은 모험은 여러분이 절대 가려고 계획하지 않았던 곳에서 일어납니다. 한국에서의 셋째 날, 김 선생님께서 서울의 최고 고등학교를 방문할 거라고 발표하셨어요. 제 배는 나비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TV 쇼와 영화에서 한국 학생들을 봤었어요. 그들은 항상 너무 진지하고 집중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판단할까요? 그들이 영어를 할까요? 만약 그들이 엄청 똑똑해서 우리가 바보처럼 보이면 어쩌지?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리사에게 속삭였어요. 그냥 미소 짓고 고개를 많이 끄덕여.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학교 건물은 집에 있는 학교보다는 대학처럼 보였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운동장과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깔끔한 파란색과 흰색 교복을 입은 한국 학생들이 완벽한 줄로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성균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일제히 외치며 공손하게 인사했었습니다. 제 또래의 한 소녀가 밝은 미소와 함께 앞으로 나섰어요. 제 이름은 민지예요. 그녀는 명확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짝이 될 거예요. 건물 안에서 제 눈이 커졌어요.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종이도 없고 사물함에 낙서도 없었어요. 유리 진열장에는 수학, 과학, 그리고 로봇공학의 국제대회에서 받은 수십 개의 트로피와 메달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이겼나요? 저는 트로피를 가리키며 민지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매우 열심히 일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메인 홀에서 우리를 맞이하셨어요. 그는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친절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미국 친구들이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성균 학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또한 배움을 즐깁니다. 저희는 교육이 젊은이들을 단지 시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생을 위해 준비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지는 저를 그녀의 수학 수업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은 4명씩 그룹으로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은 칠판에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 후 학생들은 그것을 풀기 위해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보통 책상에서 혼자 작업하는 제 학교와 얼마나 다른지 알아차렸어요. 왜 그룹으로 작업하나요?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내 개의 뇌가 하나보다 낫기 때문이죠. 그녀는 웃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이디어에서 배워요. 모든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니까요. 저는 학생들이 도표를 그리고 다른 접근 방식을 논쟁하고 누군가가 막혔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틀린 답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실수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큰 경보음이 학교를 통해 울렸어요. 제 심장이 목구멍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제 학교에서는 경보음이 보통 안전 위협 때문에 봉쇄 훈련을 의미했어요. 책상 아래 숨고 문을 잠그고 조용히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 훈련들은 항상 저를 떨게 만들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차분하게 일어나 문 옆에 줄을 서서 선생님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제 혼란스러운 얼굴을 봤어요. 그냥 화재 훈련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안전을 연습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요. 김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전은 한국 학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의 긴장되고 무서운 훈련과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안전이 정상적이고 차분하게 느껴졌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는 우리를 학교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평소에 학교 점심 것들을 기대했어요. 피자, 햄버거, 어쩌면 슬퍼 보이는 야채들. 대신 제가 본 것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각 학생은 5개의 다른 칸이 있는 쟁반을 받았어요. 밥, 국 한 그릇, 구운 고기,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준비된 여러 개의 작은 야채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 음식보다 레스토랑 식사처럼 보였어요. 이게 학교 점심이에요? 제이크는 양념된 소고기를 시도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집에 있는 대부분의 레스토랑보다 낫네. 리사가 이미 국을 다 마시면서 덧붙였습니다. 민지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학교는 건강한 음식이 우리가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어요. 우리는 다른 영양소가 있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요. 저는 우리 학교 점심은 기름진 피자, 축축한 감자튀김, 그리고 초콜릿 우유에 대해 생각했고 갑자기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 김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주셨어요. 오늘 밤 우리는 어둠 속의 서울을 탐험할 거예요. 그녀가 발표했어요. 집에서 제 부모님은 절대 어두워진 후에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안전하지 않아. 그들은 항상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도시가 밤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밤의 서울은 낮보다 더 놀라웠어요. 건물들은 화려한 조명과 거대한 화면으로 빛났습니다. 거리는 쇼핑하고 먹고 웃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리 공연자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코너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음식 가판대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졌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미 밤 9시가 넘었음에도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여전히 쇼핑하고 식사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안전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분주한 시장 지역을 걷고 있을 때 저는 김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에서는 공동체 안전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를 돌봐요. 우리는 작은 공원에 멈췄는데 그곳에서는 수백 개의 종이 등불이 나무에서 매달려 부드러운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등불들은 저녁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동화에서 나온 것 같은 마법 같은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서서 빛나는 불빛과 저녁을 즐기는 가족들의 행복한 소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저는 갑자기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 여행 전에 저는 한국을 위험하고 이상한 곳으로 상상했었습니다. 집과 달라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으로요. 현실은 그와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학교는 단지 시험이 아니라 팀워크와 실제 학습에 집중했어요.
음식은 건강하고 맛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돌보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 선생님께서 제 조용한 기분을 알아차리시고 물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네요. 더 좋아요. 그것이 여행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녀는 미소와 함께 대답하셨어요. 여행은 우리의 눈을 새로운 가능성에 열어줘요. 밝은 도시의 불빛 아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면 또 어떤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까요? 어떤 다른 놀라운 것들이 제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빛나는 등불, 팀워크 수학 문제, 그리고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여행 가방을 싸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단 일주일 만에 저를 이렇게 많이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뭐 접는 것 도움 필요해? 이사가 자신의 여행 가방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옷 사이에 조심스럽게 제 기념품들을 넣었어요. 제 여동생을 위한 작은 한복 인형, 부모님을 위한 이상하고 맛있는 간식 패키지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지의 전통 한국 디자인이 있는 노트북. 저는 이 여행에 대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적어서 절대 잊지 않도록 계획했었어요. 내일 떠난다니 믿을 수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이사가 침대에 앉으며 동의했어요. 우리가 여기 오고 싶지도 않았던 거 기억해. 일본이 아니라서 너무 속상했었잖아. 저는 웃었어요. 이제 보니 그게 너무 바보 같아 보이네. 완전 바보 같지.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전화로 부모님께 언젠가 그분들과 함께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어. 마지막 저녁에 김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전통 한국 식당으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바닥에 있는 쿠션에 앉았어요. 테이블에는 제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동안 사랑에 빠진 모든 음식들이었어요.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매울까봐 걱정했었잖아요. 제가 세 번째 떡볶이를 집어들자 김 선생님께서 놀리셨어요. 이제는 미국 음식이 너무 지루할까봐 걱정돼요. 저는 모든 사람들을 웃게 만들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저는 서울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계속 뒤돌아봤어요. 높은 천장과 로봇 도우미가 있는 초연대적인 터미널은 이제 이상하기보다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더 오래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게이트에서 기다리며 이사에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그녀가 동의했습니다. 다음에는 한 달 동안 머물자. 집으로 가는 긴 비행 중에 저는 새로운 한국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가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지, 실제로 건강하고 또한 맛있는 놀라운 학교 점심, 고대 전통과 초신 기술의 완벽한 조화,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학생들이 교육과 학습에 보여준 존중, 우리 비행기가 캘리포니아에 착륙할 때쯤 저는 10페이지를 기억, 그림, 심지어 제가 배운 몇 가지 한국어 단어들로 채웠었어요. 제 부모님은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저를 보자 흥분하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한국은 어땠니? 엄마가 저를 꽉 안으며 물으셨어요. 놀라웠어요. 저는 말했지만 그 한 단어로는 제가 느끼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녁 식사 후 저는 그들에게 제 사진과 기념품을 보여드렸어요. 엄마는 제가 한국 학교 점심과 그들의 교육 접근법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저를 주의 깊게 지켜보셨습니다. 너 달라 보인다. 그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뭔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저는 이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달라진 것 같나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많은 것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학교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복도는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식당 음식은 덜 맛있어 보였어요. 봉쇄 훈련 동안 저는 일부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 보이는지 알아챘습니다. 우리 반이 여행에 대한 발표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긴장되면서도 흥분됐어요. 저는 나눌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경복궁, 우리가 방문한 학교,
그리고 서울의 놀라운 밤 불빛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저는 미국 학교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반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들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 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학교는 개인 성공뿐만 아니라 팀워크에 중점을 둡니다. 그들은 건강한 음식을 우선시해요. 그리고 그들은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죠. 일부 반 친구들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관심 있어 보였고,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멋진 점은 저는 계속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했는지였어요. 그들은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죠. 수업 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인 가르시아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 에밀리, 그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경험에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구나. 그랬어요.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본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르시아 선생님께서는 생각에 잠겨 미소 지으셨어요. 문화교류 클럽을 시작하는데 관심 있니? 서울에서 방문했던 그 학교와 연결할 수 있을 거야. 제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거 정말 놀라울 것 같아요. 몇 달 후, 저는 어떤 일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한국 문화 클럽은 작게 시작했습니다. 저, 이사, 그리고 놀랍게도 마이크만 있었어요. 네. 여행 전에 한국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던 그 마이크요. 왜 가입했어? 저는 첫 모임 동안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은 멋졌어. 내가 틀렸었어. 게다가 음식이 정말 훌륭해. 우리는 간단한 활동으로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 배우기, 자막이 있는 한국 영화 보기, 심지어 학교 부엌에서 한국 요리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김치 시도는 전체 복도가 이상한 냄새가 나게 만든 재앙이었지만 우리의 비빔밥은 꽤 잘 나왔어요. 가장 좋은 부분은 성균학원 학생들과 화상 통화를 설정했을 때였어요. 화면에서 민지의 얼굴을 보고 그녀를 제 집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클럽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곧 더 많은 학생들이 가입하고 싶어 했어요. 봄이 되자 우리는 20명의 정규 멤버와 대기자 명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하워드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저는 제가 혹시 문제가 생겼나 걱정했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에밀리, 너의 한국 문화 클럽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어. 그가 말씀하셨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성균학원 교장 선생님과 연락해 왔는데 내년에 우리는 그들의 학생 10명을 2주간의 교환학생으로 맞이할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그들이 여기 온다고요? 그래. 그리고 우리는 너의 클럽이 활동을 계획하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거야. 저는 마치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며 그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한국에 가기도 싫었던 것에서 이제는 한국 학생들을 제 학교로 데려오는 것을 돕는 것까지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가오는 방문을 위해 제 한국 노트북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추가하면서 한 번의 여행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꿨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이 단지 방문할 또 다른 장소, 제 여권의 또 다른 도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갔습니다. 대신 그것은 교육, 안전, 그리고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에 제 눈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국으로의 제 여행은 단지 학교 여행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문화 사이의 다리의 시작이었고 저는 그것을 건설하는 데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닫으면서 저는 스스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